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가 7월 3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구조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 그랬죠?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40일을 유지를 하면 7월 3일에 7월 4일인가? 아무튼 나스닥 100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나스닥 100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스페이스X를 사놔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면 이 반도체주가 빠졌어요. 여기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5% 이상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에서 스페이스X 중심으로 자금이 편중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위기감을 가지게 상황이 다 논리가 이랬죠.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했어요? 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미국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 빅테크 중심 애들 많이 하락해주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도 상장 이후 처음으로 4%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들 중심으로 반도체 이런 쪽으로 중심에서 스페이스X 쪽으로 자금이 다 빨려 들어가다가 스페이스X가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동반적으로 다 빠질 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맞죠. 이게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죠. 우려를 가지고 상황을 보는 게.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메모리 칩 제조사들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분화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스페이스X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원래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꺾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해 둬야 된다. 스페이스X가 나타날 때 기술주 중심에서 스페이스X로 돈이 빨려가니까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잖아요. 이해 가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 논리가 이해가 가?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 뭐야? 스페이스X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빅테크 주들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반도체가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성과 SK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니까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오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긍정적이겠지. 그래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됐어?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잖아. 막판에 좀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1.4 상승해줬잖아.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대응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를 해요? 내가 어려운 얘기해서 이해가 잘 안 가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스페이스X 중심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스페이스X가 올라가면 기술주 중심의 자금이 스페이스X로 빨려 들어가. 그래서 하락해. 근데 스페이스X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어떤 모양이 나타날 거냐는 거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지. 그런데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어. 그러면 스페이스X 거품론이 돌고 있는데 이때 다시 자금이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는구나 라는 흐름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오늘 아침 새벽까지의 모습이야. 미국장 끝날 때까지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미국장에서 반도체 중심의 애들이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어. 그러면 오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등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제 했던 이야기가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가겠지.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지 예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에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저 변수에는 저렇게 대응해야 되고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은 이래요 했더니 이래요가 맞아요 쭉 하고 불변의 진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유기적으로 대응해서 거기에 맞게끔 제가 말씀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면 늦고 실시간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채팅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삼성전자를 매수한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채팅방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살 때 내가 말했죠. 단타로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내년까지 끈덕지게 붙들고 늘어질 생각으로 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단 하나의 움직임에 끼우뚱끼우뚱하면 이거 단타를 치는 거지 장기적으로 갑니까?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단타를 칠 거면 단타라고 적고 들어오면 돼요. 단타. 시장 상황이 변하는 것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야기도 제가 어제 SK하이닉스가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야, 겁나 세죠? 오늘도 겁나 세? 단기적으로 틀렸죠.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들 나오더라고. 채태원 이달 말 머스크 미 전격 회동 스페이스X 겨냥 풀스택 동맹 승부수라는 내용의 뉴스가 있어요. 이거는 삼성전자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큰 흐름상.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스페이스X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 온 건 알고 있어요? 6월 17일 오후 1시 42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 스페이스X 실무진이 방한했다. LG전자를 방문 중이다.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과 섹스 간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건 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 애들이 한국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 스페이스X 채태원이랑 이달 말에 미국에서 전격 회동을 갖는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와주고 있죠. 이걸 보면 첫째로 내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젠슨 황이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급됐던 애들 다 만났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한국에 온 건 아니고 관련자들이 한국에 왔죠. 그리고 실제로 앨런 머스크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이것들을 보면 아, 이게 9,000P가 아니라 15,000P, 20,000P 이상 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진짜 AI 풀스택 안으로 들어가는 핵심 동맹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가지만 이 외에 이제 곁다리로 뿌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곁다리로 뿌려지는 것들의 저점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삼성 SDS도 마찬가지고요. LG전자 오늘 못 가고 있거든요. 힘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LG전자도. 근데 이게 힘을 못 받을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 하면 돼? 이때가 쌀 때야. 큰 그림을 보고,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사라고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하게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바가 동의가 되면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때문에 털렸잖아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거야. 주식하는 사람 아니 여러분들 나한테 돈 줬어? 아니잖아. 내가 하는 얘기가 의의가 되면 그때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방향이 잡혀 있는데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테크윙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몇 번이고 했었잖아. 테크윙이 올해 실적이 겁나 좋은데 주가가 여기까지 빠져 있어요. 그러니 이 녀석은 어떻게 될 겁니까? 주가가 상승할 겁니다. 맞죠? 또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여기까지 빠졌으면 내가 추천했던 자리가 뭐예요? 주가가 싼 가격 구간이라 그랬잖아. 상승할 겁니다. 여기까지 빠졌잖아. 여기가 싼 구간이니까 매수해도 된다. 보이죠? 싼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가 가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야. 두산 에너빌리티도 처음에 내가 추천했을 때가 어디야? 돌파 나올 때 여기서 추천을 했었죠. 그리고 이 녀석이 빠져가지고 이 지지라인 하방형으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가 뭐하는 구간이라고 했어요? 이때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해?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요 밑에는 매력적인 구간이고 그리고 특히 이 바닥권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매수권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추천했잖아. 다시 또 그러니까 원투데이로 끌고 가서 하루하루에 막 울고 웃고 할 생각이면 단타를 하라고. 단타를 우리 채팅방에 들어올 때 단타라고 적어서 들어오라고요. 대형주는 내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대형주는 스윙의 개념으로 지금 지기 전에 싼 구간에 들어가서 미리미리 다져놓는 거예요. 몇 달을 끌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몇 퍼센트에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맞춰서 지금 현재가 싸겠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야. 오늘 또 악플 그런 거 달렸더라고. 삼성전자 포기하고 네이버 샀다. 아니 삼성전자도 뭐한 계좌야? 스윙의 계좌야. 네이버는 무슨 계좌야? 스윙의 계좌야. 이 스윙의 계좌를 빼서 이 스윙의 계좌로 넣고 왜 단타를 쳐요? 종목별로 성향이라는 게 있는 거지. 이해가 가요?
한 끼 든든하게 먹여드리겠습니다 이래놓고는 저기 어디 과자나 몇 개 주워 먹으면 그게 한 끼 든든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국밥집에 가는 거고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집들의 메뉴가 따로 있는 거고 디저트 메뉴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왜 디저트 메뉴랑 한 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메인 메뉴랑 구분을 못해? 그리고 이 디저트 메뉴가 아닌 한 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은 잠깐의 흔들림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장기간 끌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내 말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삼성전자 언제부터 사라 그랬어? 얘는 빠질 때마다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내가 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알고 두들겨면 좀 덜 아프잖아. 던져라 팔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내가 삼성전자를 찍어주는 이유가 사란 이야기로 찍어주는 거라고. 근데 눌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갖고 가라는 거지. 그걸 낼름 팔아가지고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과 SK 이건 무조건 들고 가라. 지금 시장은 뭐에 편중되어 있다? 삼성과 SK에 편중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풀려 나갈 때 돈이 여기서 풀릴 때 다른 애들이 튀어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되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장은 흐름을 계속해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계속 타서 나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현재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의 예측치를 원하니까 내가 예측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흐름을 타면서 그때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내 말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찍어드릴까? 오랫동안 펄어비스 안 찍어드린 것 같아요. 펄어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네이버, 삼성 SDS 모두 다 영상 찍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